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찌릿찌릿 저려와서 잠이 오지 않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 하면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 증상이 반복되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다리 저림 뒤에는 치매와 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다리 저림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혈관이 막혀 혈전이 생기면 그것이 뇌나 폐로 날아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와 보행장애, 그리고 치매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다리가 저려서 불편한 분들뿐 아니라 혹시 나도 큰 병의 전조 증상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모든 분들께 확실한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 저림이 나타났을 때 꼭 구분해야 할 3가지 원인,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그리고 단 3분 매일 귀와 다리를 자극하는 생활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난청, 치매, 혈전이라는 단어에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꾸준히 하셔도 두려움 대신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갑자기 한쪽만 붓는다거나 뜨겁고 숨이 차는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절대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필요도 없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귀와 뇌, 그리고 다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시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또 앞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습관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리가 저린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원인은 훨씬 다양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 문제입니다. 혈액이 다리 끝까지 잘 흐르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저림이 나타납니다.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다리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치하면 결국 심장과 뇌에도 위험 신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 압박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오는 듯한 저림이나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반복될 수 있죠. 단순한 피로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만약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일 때 심해진다면 신경성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손상되는데 그 결과 발끝부터 저림과 감각 이상이 시작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발이 무겁다, 감각이 둔하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진행되면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해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넷째, 단순 근육 피로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붓고 저리죠.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원인이지만 반복되면 정맥류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넘기지 말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영양 부족과 약물 부작용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저림이 잘 생깁니다. 또 일부 혈압약, 이뇨제, 항암제도 말초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꼭 상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리 저림은 단순 피로부터 치명적인 혈관, 신경질환까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겪는 저림이 어떤 원인과 닮았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는 이 원인들이 어떻게 뇌와 치매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또 어떤 신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나 무겁고 쉽게 붓는다면 혈액이 역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하지정맥류는 혈관 건강의 적신호이자 만성적인 다리 저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지정맥류가 생길까요? 우리 다리에는 종아리 근육 펌프라는 놀라운 장치가 있습니다. 걷거나 발끝을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밑에서 위로 혈액을 짜 올리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거나 오래 앉거나 서 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발목과 종아리 주변에 고이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순한 저림을 넘어서 다리가 무겁고 붓고 밤에 쥐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궤양 같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결국 혈액순환 장애가 뇌혈관 질환의 위험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다리 문제로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하세요. 서 있을 때는 벽을 잡고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20회. 가능하다면 하루에 2, 3세트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 운동은 혈관 외에도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까지 돕기 때문에 단순히 다리 저림 예방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혈관외과 전문의들도 하지정맥류 관리의 첫 단계는 종아리 펌프 강화라고 강조합니다. 다리 저림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오늘부터 꼭 이 간단한 운동을 생활 속에 넣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형외과나 혈관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시 후에는 종아리뿐 아니라 허리와 신경 문제가 어떻게 다리 저림을 만들고 또 뇌 건강까지 이어지는지 그 숨은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리 저림의 원인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척추관협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허리가 아픈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병은 허리보다 다리 증상으로 더 자주 나타납니다.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나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다가 앉아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증상. 바로 이것이 척추관협착증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지만
그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즉 척추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면 다리로 가는 신경 자극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것처럼 저림과 통증이 생기고 오래 걸으면 신경이 압박돼 견딜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은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사들은 잘 걷는 방법을 알면 통증을 줄이고 신경 손상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허리를 곧게 펴지 말고 살짝 구부린 자세로 걷는 겁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면 신경 압박이 심해지지만 살짝 앞으로 숙이면 신경 통로가 넓어져 증상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기보다 살짝 숙이고 시선은 앞쪽 3-4m를 보세요.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리를 조금 앞으로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걷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 걷고 2분 쉬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방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결국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관리하면 약물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증이 두려워서 아예 걷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혈류를 살리고 신경 압박을 늦추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자주 멈춘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걸을 것인가가 치료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하는 습관이 어떻게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생활 습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걷다가 다리가 뻐근하다, 쥐 나는 것 같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 근육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말초동맥 질환, 즉 PAD일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다리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초기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초동맥 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금연과 걷기 운동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 말초동맥 질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고, 걷기는 정반대로 혈관을 열고 새로운 혈류 통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정도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 속 작은 혈관들이 발달하면서 혈류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단,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아예 걷지 않는 건 좋지 않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걷는 것. 이 방식이 오히려 혈관 재활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 통곡물, 생선을 늘리면 혈관 속 염증과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어 말초동맥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발목 상완 지수, ABI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방치하면 다리 통증뿐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금연, 걷기,
식습관 개선이라는 단순한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늦추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걷다 보면 종아리가 자주 저리고 잠깐 쉬면 괜찮아진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초동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류를 살리는 작은 습관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끝이 자꾸 저리고 뜨겁게 화끈거리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후 시니어 분들께 흔히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방치하면 작은 상처도 못 느껴서 궤양이나 발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발끝을 지킬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샤워 후 발바닥, 발가락 사이를 꼭 확인하세요. 상처나 물집이 생겼는지, 피부 색이 변했는지만 봐도 조기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발끝 자극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활짝 벌렸다가 오므리기, 발끝으로 수건을 잡아당기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 자극이 살아납니다. 하루 5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온냉 교대 족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분, 시원한 물에 1분 번갈아 담그기를 3, 4회 반복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발끝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단, 당뇨 환자분들은 물 온도를 반드시 손이나 체온계로 확인해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신발 선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무 조이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발에 맞는 폭넓은 신발과 두툼한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발끝은 몸의 가장 끝에 있지만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루틴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발끝을 지키는 습관이 곧 여러분의 신경과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다리가 붓고 묵직하게 아픈데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부정 맥혈전증 즉 DVT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부정 맥혈전증은 다리 깊숙한 정맥에 피덩어리, 즉 혈전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문제는 이 혈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느 순간 혈류를 타고 이동해 폐로 들어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절대 방치하면 안 될까요? 첫째, 다리 붓기가 한쪽에만 심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특히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부풀어 오르고 눌렀을 때 잘 빠지지 않는다면 단순 부종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걷거나 움직일 때 종아리가 심하게 당기거나 통증이 나타날 때입니다. 흔히 쥐가 난다는 표현을 쓰지만 반복되거나 편측으로 지속된다면 심부정 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피부 색 변화입니다. 다리 한쪽이 붉거나 푸르게 변하고 피부가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혈류가 막혀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기를 탔거나 수술 후 장기간 누워 지낸 경우 혹은 고혈압, 비만, 흡연 등 위험 인자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말고 최소 1시간에 한 번씩은 다리를 펴고 발목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도 혈액 순환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붓고
아픈 증상은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부정 맥혈전증은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하루 1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 하나면 다리 저림, 혈류 문제, 신경 손상 위험까지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종아리 펌프 운동 5분. 의자에 앉아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이 단순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 펌프 역할을 하면서 정체된 혈류를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2단계 발끝 자극 5분. 양손으로 발끝을 잡고 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발가락 하나하나를 마사지하듯 꺾어주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발의 감각 회복에도 좋습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발이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3분 귀 마사지. 양쪽 귓불을 잡아 부드럽게 돌려주고 귓바퀴를 따라 위로 쭉 끌어올리듯 마사지합니다. 귀는 혈관과 신경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짧은 자극만으로도 뇌혈류와 청력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자기 전 습관처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리하면 5분 종아리 펌프, 5분 발끝 자극, 3분 귀 마사지, 총 합산 단 15분. 이 루틴을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다리 저림을 완화하고 뇌와 귀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15분은 TV 광고 몇 편 보는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평생 건강을 바꾸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3, 14, 28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일 체크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단 3일만 지나도 몸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펌프 운동이나 귀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발끝이 조금 더 따뜻해지거나 다리 저림이 줄어드는 순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뭔가 변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변화라도 기록해 두세요. 그 다음은 14일 체크. 2주 정도 지나면 변화가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밤에 쥐가 덜 나거나 대화할 때 귀가 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걷기나 간단한 운동을 병행했다면 전보다 오래 걸어도 덜 힘들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가족에게도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TV 볼 때 볼륨 줄었지? 이런 확인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은 28일 체크. 거의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몸에 자리 잡습니다. 다리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혈류가 개선되면서 활력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때부터는 안 하면 몸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활화된다는 겁니다. 이 28일을 넘기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루틴을 갖춘 겁니다. 정리하면 3일은 변화를 느끼는 시점, 14일은 가족이 알아볼 정도의 변화, 28일은 습관으로 굳히는 시점입니다. 이 간단한 체크법만 지켜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점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오늘 실천해 보시고 3일 후, 14일 후, 그리고 28일 후의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자주 나거나 발끝이 차갑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이미 혈류나 신경에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TV 소리를 점점 키워야만 잘 들린다거나 대화할 때 자꾸 놓치는 순간이 생긴다면 그건 귀와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큰 질환으로 이어지고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일찍 알아채고 오늘처럼 간단한 루틴과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변화를 귀 기울여 보세요. 다리가 왜 자꾸 저리지? 왜 귀가 답답하지? 이런 작은 의문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3일, 14일, 28일 체크법, 매일 15분 루틴, 그리고 귀 마사지와 걷기 습관을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다뤄본 다리 저림의 원인과 관리법, 그리고 귀, 청력과 뇌 건강의 관계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피곤함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질환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처럼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걷기 습관, 15분 루틴, 귀 마사지, 자가 체크법 같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만큼 늦추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다리가 자주 저리는데 내 귀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이나 경험, 그리고 생활 속에서 효과를 본 방법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